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키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이제 건축기사 CBT에 관련된 내용에서 제1과목 건축계획 그리고 제2과목 건축시공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 건축계획 1번 문제입니다. 공장건축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레이아웃의 정의, 생산품의 특성에 따른 공장의 건축, 면적, 결정 방식 전혀 완전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평면 요소에 관한 위치 관계,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동선 관계라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품 중심이냐, 공정 중심이냐, 고정식이냐. 그래서 평면 요소 간의 위치 관계를 뜻하는 게 일반적이고 동선 관계도 해당이 된다. 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갑니다. 극장의 객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좌석을 엇갈리게 배열하는 거. 엇갈리게 배열하는 방식이 결코 흔하지 않은데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이 방법은 객석의 바닥구배가 완만할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바닥구배가 완만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3번 갑니다. 미술관 건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1번 보시면 하모니카 전시, 하모니카. 여러분들 하모니카 불기 전에 딱 보시면 바둑판 형태처럼 동일하게 쫙 돼 있죠. 그래서 동일 종류 반복 전시 정확하게 맞습니다. 1번이 바로 맞는 정답. 그러면 2, 3, 4가 다 틀렸다는 소리죠. 연속순회 형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아저씨가 설계한 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은요. 연속수로 삥삥 돌아서 나오긴 하지만 가운데 중앙홀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홀 형식의 변형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연속순회하고 정확하게 이게 맞지가 않은 게 한 면만 봐요. 한 면. 연속술로는 양면을 보거든요. 벽의 양면. 3번 미술관 채광 방식을 편측창 보통 이 편자는 그냥 없어도 돼요. 측창 방식으로 할 경우 실 전체 조도분포가 균일해서 별도의 조명설비가 필요 없다. 균일하게 하려면 뭐 천창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고 편측창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불균일하죠. 그래서 당연히 별도의 보조설비가 필요하다고 기억해 두시고 4번 갑니다. 아일랜드 전시 기법은 벽이나 천정 직접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시물을 배치하는 기법, 관람자의 시거리를 짧게 할 수 없다는 단점, 있다는 장점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요 벽이나 천장을 보통 이용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아일랜드는 사용하지 않아요. 조각 장치를 하기 때문에 시거리가 굉장히 짧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4번 갑니다. 자연형 테라스 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 하향식인 경우에 각 세대 규모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향식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틀려서 3번이 틀린 정답. 5번 갑니다. 백화점의 진열장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유유선 배치 또는 자유유동 배치라고 하는데 획일성을 탈피할 수 있다. 똑같지 않죠?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른 건 참 좋은데 획일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좋은데 변화와 개성을 추구할 수 있어도 좋아요. 대신에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형태로 대량 생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지지만 이 자유유선은 맘대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당 무슨 뭐 10,000원 이게 아니라 하나당 100만 원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죠. 6번 갑니다. 학교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교과 교실용은 각 교실에 순수율이 낮다. 순수율이 낮은 거는요. 유일하게 종합교실용만 순수율이 낮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일반 교실, 종합교실용 있고 교과 교실용 있고 U+V형 있고 E형 있고 뭐 달턴형, 플래툰형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율이 낮은 건 종합교실용만 낮고요. 대부분 다 높습니다. 교과 교실용 당연히 높죠. 교과 교실은 교과 교실, 특별 교실밖에 없으니까. 7번 갑니다.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유형 중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내긴 하지만 열람서로 가기 전에 관원의 검열을 먼저 받는 거. 검열 받는 건 안전계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검열 없이 자유로 볼 수 있는 거 자유계가식. 검열하고 보는 거 안전계가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가죠. 은행 건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번 보시면 영업실의 면적, 은행원 1인당 1.2 너무 작아요. 4에서 6, 한 5제곱미터인데 이게 간혹가다 10제곱미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공급 면적 할 때는 10제곱,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전용 면적으로 할 때는 4에서 6, 한 5제곱미터 정도로 하는 게 보통이죠. 9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의 기준층 층고 높이죠. 높이의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거는 계단의 형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채광률, 그리고 사용 목적, 요거 다 들어가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도 들어가고, 사무실 깊이도 들어갑니다. 5개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무소의 기준층 층고하고, 이 평면, 이 기준층의 면적하고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10번 갑니다. 폐일의 근린주거 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2번 보시면 중학교 들어가지 않죠. 의료시설 반드시 갖춰야 된다.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근린주거는 무조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보고, 분구, 주거 할 때 제일 먼저 어린이 놀이터, 유아 놀이터,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절대로 아닙니다. 11번 갑니다. 르꼬르비지가 제시한 근대건축 5원칙에 속하는 거. 이 속하는 거는 옥상 정원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르꼬르비지 아저씨가 정말 세계적인 천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당시에 근대건축 5원칙을 얘기한 게가 1920년대예요. 1920년대에 그 당시에 벌써 필로티를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1층에 필로티를 시작한 게 이제 2000년 막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이나 앞서서 거의 100년 가까이를 먼저 선행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대건축의 5원칙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 굉장히 좋다라고 하신 분인데 정말 대단한 천재입니다. 어쨌든 저 5개 잘 기억해 두시고 12번 사무소 건축의 코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 보시면 코어 내 화장실, 외부 방문 계획이 잘 알 수 없는 곳? 아니죠. 사무소는요. 물론 거래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화장실이 너무 급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무실이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외부인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또는 방문객이 잘 알 수 없게 돼 있어. 복장 터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알 수 있게 1층에 외부 사람도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일반 사무소의 공동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뭐 호텔도 마찬가지예요.